네, 저는 그 갈로아라는 필명으로 이제 과학 만화를 그리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새롭게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번엔 이제 곤충 이야기가 아니라 공룡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또 공룡이 뭐 이렇게까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나 왜 이렇게 거대한지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서도 이제 생태학적인 이제 측면을 통해서 네. 이제 설명해보자 합니다. 애니몰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그거는 이제 공룡이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도 엄청 큰 일이 있었어요. 공룡계에서 스피노사우루스라고 그 엄청 인기 있는 공룡이 있어요. 그 주라기 공원 싸움을 3편을 보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랑 싸워요. 싸우다가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티라노사우루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스피노사우루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열광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피노사우루스는 되게 인기 있는 공룡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고생물학자 그 토머스 홀츠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모든 팔레오 아티스트 고생물 그린 사람들은 펜을 내려놓고 그리던 스피노사우루스를 그만 그리라고 5시간 뒤에 나올 논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왜 또 이런 거지? 스피노사우루스는 그동안 계속 바뀌었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인가? 그때 나왔을 때만 해도 일부만 발견됐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있었는데 폭격으로 일단 표본이 폭탄이 사라졌고요. 사라졌다가 일부만 발견되면서 계속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에 나온 모습은 잘못됐어요. 나중에 나왔다가 지금 완전 갑자기 사적구행이 됐다가 뭐 이상하게 막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요번 주에 나온 모습은 꼬리가 지느러미가 됐어요. 네, 지느러미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물갈퀴 달리고 이렇게 악어처럼 이렇게 14m짜리 도롱뇽이 됐어요.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던 그 거대한 그 60공룡이 지금 14m짜리 도롱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룡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공룡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책의 한계는 인터넷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종이로 딱딱 찍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책 사놓고 이거 옛날 거잖아 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찍어놨고 그래서 앞에 그런 밑밥을 깔아둔 거죠. 그냥 어린 왕자 박스처럼 네가 원하는 공룡은 여기 있어. 그리고 일부에는 공룡은 언제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패러다임은 언제나 바뀌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도 늘 팩트는 아니야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밑밥을 깔아놨던 거죠. 공룡은 안 캐고요. 곤충을 보러 가요. 곤충 화석을 보러 가고 엄연히 안에서 화석들은 엄연히 매장 문화법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미국은 땅 주인이 화석 주인이라서 화석을 맘대로 캐고 팔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곤충 화석을 연구 목적으로 캔다는 식으로 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룡을 제가 연구할 능력도 없는데 캐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곤충은 이걸로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캐러 가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곤충을 캐러 가고 그 와중에 공룡이 나올 수 있는 지층이긴 해요. 어떤 곳은. 그래서 희망을 품어요. 근데 나오면 엄청난 발견일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면. 왜냐하면 곤충이 나오는 지층은요, 곤충이 보존될 만큼 엄청나게 세밀한 그 진흙에서 연한 지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룡이 나온다면 엄청 보존이 잘 됐겠죠. 그리고 엄청 오래된 지층에서 제가 키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이 나오면 우리나라 공룡학자들이 되게 환호를 지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망상이고요. 나오면 대박입니다. 그거 농담을 항상 한 얘기예요. 제가 항상 킬 때문에 여기서 기트달리는 원시지 온강교가 나오면 막 이건 농담이에요 항상. 네.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크고 멋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되게 분석한 공룡학자들이 있어요. 막 동물원 가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동물들과 다르게 아이들이 지금 이제 못 만나기 때문에 그 약간 애틋한 심정이 있는 거죠. 이제 상상 속으로밖에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림 속으로나 혹은 영상이나 그런 이제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상으로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판타지스러운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이상하게 생겼어요. 오늘날 지금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동물에겐 볼 수 없는 등에 이상한 골판이라든가 머리에 이상한 장신구라든가 뭐 되게 커다란 이빨들 혹은 기다란 꼬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생물에겐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룡만이 갖고 있는 되게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아기에 거쳐 공룡기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공룡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공룡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주변에 공룡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지질학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몰라요. 언제부터 공룡을 좋아했는지. 그냥 다들 그 비스무리한 그 공룡기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커버린 것 같아요. 약간 도롱뇽 중에 우파루파 있잖아요. 올챙이 상태에서 커버린 도롱뇽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케이스가 많고,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고요. 공룡을 위해서 이거까지 해봤다. 공룡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룡 중에 코리아 케라톱스라는 국내 공룡이 있어요. 그 공룡 논문에 찍힌 좌표를 찾아가가지고 이 공룡이 어디서 나왔나 그냥 좌표 찍고 돌진해가지고 이제 공룡이 나온 산지도 가보고, 아니면 공룡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지층을 좀 찾아가가지고 공룡 화석을 좀 찾아보고 막 이런 것까지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새들의 주식은 곤충이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먹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속담 있듯이 새들 주식은 벌레이고, 또 곤충 역시 새들의 어마어마한 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곤충을 보면 새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진화한 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방들 날개를 보면 새들의 눈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렇게 새들로부터 직접적인 방어를 하고자 그런 것들을 곤충에서 직접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곤충과 새의 이 악연이, 인연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했으면 정말 공룡 시대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새는 공룡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화사를 쭉 따라 나가 보면 정말 공룡이 날기도 이전부터, 태고적 공룡 때부터 풀을 뜯어먹을 때부터 이제 진화긴 악연을 이제 진화사들이 화석으로부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서로가 이제 진화압을 주면서 이렇게 공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공룡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큰 이유는 이제 식물들이 너무 질겼기 때문이에요. 식물들이 너무 질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장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때문에 거대해졌고 그렇게 초식 공룡이 거대해지니까 육식 공룡이 거대해질 수밖에 없고 공룡이 그냥 이렇게 거대해졌어요. 그걸 위해서 근데 이게 왜 식물들이 이렇게 질겨지고 영양가가 없어졌냐면 그거는 곤충 때문이에요. 곤충이 하도 식물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만드는 카페인 이런 것들, 가시 이런 것들을 이제 곤충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공룡이 왜 커졌냐? 곤충의 식물을 이렇게 쪼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되게 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목적을 사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을 말씀드리면 공룡을 연구해서 얻을 건 있어요. 얻을 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룡은 일단 사람보다 지구 역사에서 중생대라는 어마어마한 긴 기간을 살아가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 중생대라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신생대를 살고 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포유동물보다 조류가 훨씬 더 다양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공룡인 조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중생대, 신생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지질시대를 걸치고 있는 생물이고요. 그만큼 공룡을 지금 알아갈수록 얻어갈 수 있는 지금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많아요. 공룡을 통해서 지구 전반에 대한 일단 역사를 알 수 있고요. 그 과거의 생태계, 너 나아가서 지금 오늘날 생태계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되게 놀라운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룡 연구들을 통해서 과거의 생태계의 패턴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생태계까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공룡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룡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되게 희귀한 방법들이 많이 이용돼요. 뭐 하나 얘기하자면 뭐 알로메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고생물학에서 얘기된 거예요. 상대 성장이라는 건데 어떻게 뭐 뿔이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만든 경우였는데 이거는 고생물을 연구하다가 나온 개념이지만 오늘날 생명을 연구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조건에서 연구하려고 알게 된 다양한 지식들이 되게 오늘날 생명들을 연구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거는 되게 부차적인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공룡 연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변명을 해볼 수 있고요. 공룡 연구실을 가보면요. 그 공룡 피규어가 되게 가득해요. 공룡 장난감이 가득하고요. 공룡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룡 좋아서 연구하시는 것들이고요. 그 이후에 목적을 두진 않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약간 셰익스피어 문학을 연구한 사람한테 그 이유를 두진 않거든요. 약간 그런 이유가 되게 비싼, 약간 공룡 연구의 그 문화적 가치의 이유를 따지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좋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인 거고, 또 좋아서 공부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목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변명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보통 흉내를 내면 이렇게 캬우하고 흉내를 내요. 실제 티라노사우루스 보려고 보면 여기 안 되거든요. 아예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티라노사우루스 포함한 수각류의 팔이 이게 각도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꺾이는 각도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두 팔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본 다음에 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모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손을 쓰지 않아요. 네. 영화 데드풀 보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손이 없어도 세잖아라고 하는 것처럼, 네. 손은 사냥용으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짝짓기 할 때 앞에 짝 붙잡는 용도, 그 외에는 거의 안 썼을 것 같아요.